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모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수감기간은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언문을 모두 모아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행정지원국장 박병희, 공무과장 김연옥, 자치행정과장 이은숙, 교육과장 정매자, 회계과장 김창현.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시민복리 정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옥 총무과장입니다. 이은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매자 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창현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 현액은 9월 30일 기준 총 3,564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2,576억 2천만 원을 집행하여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72.3%입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을 존중하고 직원을 배려하는 열린 시정입니다. 시민 중심 여정과 일 과정이 조화로운 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격식과 예를 갖춘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회식, 폐회식 행사 의전을 지원하였습니다. 활력 넘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고 공직사역 내 코로나19 감염 최소화와 업무 효율화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이 상생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보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가 등의 복무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노사관계 선진화 확립 및 직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단체교섭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보분노조원 국내 연수 실시와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소속감 제고를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직원 후생복지시설, 직장 동호회, 주말 농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직원 건강검진과 힐링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신 직원 편의물품 지원과 직원 자녀 보육을 위한 시청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휴양 포인트 부여,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 등 직원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우수인재 채용 및 신뢰받는 인사 운영입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총 3회 시행하였으며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도 2회 지원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위해 업무 실적에 기반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무 평정, 업무 실적,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승진 인사와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5개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배치, 중앙지방 간 인사규례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한 인사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 직렬별 인사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사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조 기록을 통한 시민소통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로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별 비전자 기록물 이관과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를 통해 중요 기록은 집중 보존하고 지난 6월에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자료집 울산의 기억과 기록을 발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 강화와 행정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 공개 대상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서별 국장급 이상의 결재문서도 공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직원들의 지식 정보 공유와 소통 기능을 하는 회오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자료와 보안 자료의 자체 발간 등 발간실 운영으로 시정 업무를 적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1쪽 시민화합과 민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통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민제안 공모제도와 온라인 정책 제안 창구인 시민다듬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작용성 고취를 위해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와 제21회 울산광역시민대상 시상을 실시하였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과 타 시도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상호교류기회 마련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평화협력 증진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을 12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 읍면동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와 주민 편의 제도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빈틈없이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환영 상문을 발송하고 출산이나 사망 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 등의 주민 편의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북한 지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적응센터를 운영하고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정세 심포지엄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시민주도형 자원봉사 활동 확대 및 참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시책 강화를 위해 시민주도 생활방역 모델 클린버스 정류장과 1365 이색 자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 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생애 주기별 활동 지원 및 수요처 맞춤형 인력 뱅크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등 청년들의 자발적 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 봉사 체계 구축을 통해 태풍 피해 복구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자원봉사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해 간병비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 보상 시책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9개 분야 30개 영역에 4,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후견인제, 야간 여권 민원실 등 시민이 감당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이 만족하는 울산 120 헤어리 콜센터 운영을 위해 도어서버 교체 등 상담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버스 외부 광고 등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에게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재교육과입니다.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인력 육성입니다. 9월 말 기준 구군 직원 포함하여 총 87,046명이 집합교육과 사회부 교육을 통해 학습하였습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할 핵심 리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기교육 훈련, 5급 승진 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지식업 콘서트 등 직무교육과 미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국정, 시정 핵심 가치와 올바른 공직 가치관 함량을 위해 정부 및 시정 시책 이해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조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성인 한글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찾아가는 한글 교육을 확대하고 교과서 무상 지원, 종합과정 학력 인증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과 장애 유형별 거점 배움터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마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울산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숨은 인재를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한 재정과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지역 맞춤 실무 인재 양성 및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대학 유치를 위해 교육부 및 관계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학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4단계 두뇌 한국 21 사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입니다. 18조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정확한 지출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필요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시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 2021 회계 연도 결산을 마무리하였으며 계약 정보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19조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계약 추진을 위해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전국 입찰 공사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 이행을 위해 전국 입찰 대상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시공 비율을 법령상의 40%보다 높은 49% 이상을 적용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도 60% 이상 공고하여 지역업체가 생산한 자재와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자 노력한 결과 9월 말 기준 사회적 약자 기업의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조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 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심의 운영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장기 미활용 중이거나 보존하기 부적합한 재산은 적극 매각하여 시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등 사업을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21조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입니다. 과거 도시계획 준공 시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을 발굴하여 우리시로 권리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58필지 6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발굴하여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이전 시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시유재산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조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 청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절별로 테마가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한 청사 문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대의하는 시민홀과 24시간 개방 가능한 화장실을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안전한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매월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연 2회 직원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청사 원클릭 콜센터와 24시간 중앙통제실을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질의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5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행정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방 공무원 성비 징계 현황이 미비하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비 징계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예, 지금 그 성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한 느끼는 어떤 감정도 훨씬 더 예민해졌고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성비의 어떤 발생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성비의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년 전에는 성비의라기보다는 어떤 성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직원의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우리 시에서 최고 고위직에 해당되는 상급 공무원을 파면 처분을 한 사례도 있고 알고 그 있습니다. 외에 성비위로 인해서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진에서 제한, 그 외에 포상에서 제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성비위로 인한 문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비 건절은 정말 무관용 무원칙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엄중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뭐 사전 예방 교육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있어서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가끔 하시죠? 예, 저희 총무부서 그다음에 감사관실 그 다양한 부서에서 주관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총무계 직원을 그 상담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직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일명 콩기름 사건이라고 하던데 결의 하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드러났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감사원들이 감사 스킬은 뭐 그 정도가 안 돼서 발견을 못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구군과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기관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어떤 비사항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실 조사부서에서 특정 감사를 시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 종합 감사는 우리 그 감사원으로부터 받거나 그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서 저희 기관 합동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사항이 적발이 돼서 저희들 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자체의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들이 그 정도 스킬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감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감사관실보다는 각종 통일부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각종 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그 외에 또 조직 규모도 훨씬 크고 자료 요구 권한도 크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이 크기 때문에 저희 시 감사부서보다는 훨씬 더 감사를 수행하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담당 사무관 뭐 보조금 지급 이후 그 보직 발령도 잘 받고 승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여기 아마 정확한 그 시간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이 감사 지적이 있기 이전의 인사였다면은 그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인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또 질의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날 우리 대북 지원단 단체 그 결의 하나의 그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있었는데 취소 소송에서 울산이 패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1심 판결에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했습니까? 예,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패소가 되면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본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관계 부서와 그리고 우리 법무 담당관실 그다음 이 소송을 수행했던 변호사와 함께 그 1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을 하였고 저희 시 방침은 이게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항소를 아직 항소 제기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항소를 해서
그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체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과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인사로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계과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지역업체 우선 계약건에 대해서 좀 제가 면밀히 조금 살펴봤는데 예. 지금 봐보면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어떤 그런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건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건수는 굉장히 높은데 가격은 금액대로 보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좀 알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 타지 계약건이 많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사실 기술 전문 공사 업체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한 입찰을 무조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95% 이상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품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좀 금액이 낮은데요. 그 이유는 울산시가 사실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많이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비슷한 광주보다 저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시 제품을 사고 싶어도 업체 자체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시 업체가 많이 없다. 그러면 그 업체가 많이 없어도 지금 그 품목이 지금 취급 품목을 하는 지역 업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품목 자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울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계속 알려서 좀 더 조건을 잘 갖추셔갖고 조달청에 좀 등록을 하십시오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이래서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고 하면서 공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좀 양호하게 울산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는 어렵다는 그런 원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겨봐서 시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수보다는 질적으로 이 공사만큼은 우리 지역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아마 그 회계과에서는 더 잘 알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좀 특혜 논란에 또 휩싸일 수 있는 게 또 아마 이 회계 과장으로서의 좀 두 가지의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업체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최대한 육성될 수 있도록 그 분야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행이 돼야 울산에도 지역업체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커오면서 좀 더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가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지금 재단이나 아니면 산하기관들 중에 지금 이제 시청 관내 우리 청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서 지금 있는 분포도가 한 얼마큼 정도 됩니까? 산하 공공기관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기관도 그렇고 예. 우리 지금 이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외적으로 이렇게 임대 건물을 사무실 말씀하시네요. 이래 주고 있는 부분들이 한 대략적으로 한 얼마큼 정도 되는가요? 지금 정확한 제 면적은 기억 안 나지만 시청 근처에 건물 3군데 정도를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제 한국은행 쪽에 있는 건물 거기는 한 6층 정도까지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청 저쪽 남쪽으로 해서 그 옛날에 담배인상공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층 한 3개 정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하나만 또 별도로 있는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롯데마트 근처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지금 임대료를 만약에 전부 다 합쳐서 한다 그러면 파악이 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그럼 그 부분은 예.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 이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는 제 예상으로는 좀 많은 금액이 고정 비용으로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파악이 좀 안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 혹시 중장기 이런 계획으로 시청 주변에 어디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아니면 주변에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청사를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건 혹시 없습니까? 예, 저 금방 저 자료를 찾았는데요. 예. 연간 그 임차료가 5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임차료가 지금 연간 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차료가 이제 계속 더 불어나겠죠, 그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에 이제 이런 재정이 고정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좀 줄여 나가려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적으로 해서 청사를 넓히는 거에 계획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예, 사실 저희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 몇 년 전에 시청 근처에 한번 검토를 했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아마 포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증축 문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지었던 이별관 같은 경우에는 그 증축에 대한 설계가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 위로 올리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좀 이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청사의 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 의회 건물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조금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파악이 하고 계십니까? 예, 외부 기관이 좀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의회 사무실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지만 부족하다라는 게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광주하고 만약에 비교했을 때 광주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3배 정도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의원들 그 면적으로 따져 보면 그냥 조금 차이도 아니고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폭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공간이 협소해서 자꾸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이 혹시 없겠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고민하는 사항이고 늘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까 의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공간 부족, 특히 뭐 저희들이 당장 느껴지는 부분이 회의 공간이 충분히 넓지 못해서 예전보다 실국장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고 우리 그 실국장들이 관계기관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다 참석한 회의 같은 경우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매우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고 그 외에도 의회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아까 그 회계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수의 어떤 부서가 외부 어떤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차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 매우 아까운 돈입니다. 아까운 돈이고 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이 그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에 관은 외부 사무실에 있고 국장, 시장님, 부시장님은 이게 저희 본청 안에 있다 보니까 업무 연락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불편함,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은 최근에 지어진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원들이 좀 근무하기가 괜찮은데 그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 냉난방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또 환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좀 아쉽고 특히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회계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3년, 몇 년 전에 요 주변에 어떤 공지를 사서 우리 청사 공간을 확대하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좀 꽤 심도 깊게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고 저희들 늘 가지고 있는 그 숙제입니다. 숙제고. 근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부분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행을 못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서 그래도 뭐 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느 정도 계획을 플랜을 잡아가지고 계획이 있어야 또 실천도 하고 또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네요. 권익이나 해울 도서관이나 의사당 회의실이나 고시 편집실이나 발간실 이렇게 해서 한 6개가 우리 의회 사무실에 있는데 건물에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또 내년에 또 인원이 좀 늘고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디 갈 자리가 지금 없어서 굉장히 지금 지원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거는 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꼭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우리 의회 사무실이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편의를 제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 사례라든지 타시도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또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동칠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이 19쪽 일에 보시면은 19쪽 그 25번 문항을 한번 보세요. 19쪽 25번 문항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저희들 실적을 내거나 혹은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또 실적 없음을 내는 게 올바른 제출 방식인데 의원님께서 주신 의회 사무처에서 주신 내용을 그대로 옮긴 점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감사 자료인데 감사 자료 같으면은 이게 보통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검토하고 또 인쇄가 되고 난 다음에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거 감사를 하는데 좀 감사 자료를 신중하게 앞으로는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행정동우회 네, 보면은 행정동우회 예산이 보면은 이 2,600인데 이 집행률이 38.5%예요. 네. 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 이제 보조금 예산 2,600만 원 중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예. 주요 이제 그 사업 내용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활동, 또 그 환경미화라든지 태아간 국가정원 홍보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아무래도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많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았지만 상반기에 코로나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다 교부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소진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을 2021년도에 보시면은 3천만 원을 이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예, 작년에는 전혀 그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활동 내용은 봉사활동 위주로 이제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 어떤 집단 그 복지시설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집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실 불용 처분을 하지를 못하고 계속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고 저희들이 그대로 반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결정은 계속 결정을 못해서 미뤄오다가 어쩔 수 없이 네네. 반납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보통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일반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집행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방법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 좀 저희들이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아무리 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어도 이 결산 추진 가기 전까지는 이게 결론을 내려서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반납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 예산이 총액 한도로 묶여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총액 한도로 묶여 있으면은 이 보조금은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텐데 총액 예산으로 묶여 있는 이 보조금을 이 불용 처리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이. 예, 그리고 예측을 해서 이거는 좀 이 불용 처리하기 전에 좀 미리 예측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좀 문제 없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예. 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휴무제. 예. 이거 지금 시행하는 구가 지금 동구하고 이 북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두 개 구는 시행하고 이 세 개 구군에는 시행을 안 하는 거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좀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 다른 지역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북구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휴무제를 도입한 구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구와 이 동구는 이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은 정권을 뭐 이 민주당의 구청장님이 하셨다가 또 국민의힘이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두 개 구만 지금 이 공무원 그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안 시행하는 데는 이 뭐 이 남구나 중구나 이 울주군에서는 이 뭐 공무원을 이 뭐 너무 혹독하게 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 그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제 그 구군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이렇게 교대 근무제 형태로 해서 일단 뭐 공공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소명이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교대 근무제를 통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구하고 북구하고는 뭐 민원인이 그거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 꼭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삼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우리 지역은 좀 최근에 논란이 됐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민원사무처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민원실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수 없게 그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되고 만약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을 하고자 하는 구군이 있다 그러면은 자치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별도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명시를 해야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좀 정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그게 다행이네요. 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중구 살면은 점심시간 휴무제가 가능하고 이 북구에 가면은 점심시간쯤 그거 반대로 점심시간에도 가서 민원도 볼 수 있는데 아니 북구에 가면은 민원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차후 이런 문제는 뭐 늦었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뭐 북구나 동구에서 그렇게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들은 또 개별 조례를 해서 또 시행을 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은 그렇지만은 이게 좀 일관되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일관되게 이런 정책이 돼 가지고는 시에서 일관되게 휴무제를 하든지 아니면 휴무제를 안 하든지 이렇게 좀 5개 구군이 좀 통일되게 행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감사자료. (78쪽에서) 약 81쪽까지가 각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82쪽을 보면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만 없고 다른 위원회는 개최 현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이 총무관님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 그럼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관입니까? 네, 자치행정관 소관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제가 지금 아직 질문을 안 드렸고요. 예. 지금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또 아울러
98페이지를 보면은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기금 확보 및 운영 실적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20억이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5억씩 돼 있고 비고에는 정기예금 14억 4천만 원, 공급예금이 약 6억 원. 과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 보고 저는 도저히 숫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2018년, 2019년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기재가 안 됐죠. 앞에 네네.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합계도 안 맞고 이 내용이 뭐죠? 그럼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금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5억 원씩에서 20억 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 되면 그러면 기금이 그러면 지출이 된 거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콩기름 사건으로 1억 원 지출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환급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이렇게 원래 개최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죠 그러면? 2019년에 2회 있었습니다. 2019년도 있었고 네네.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은 전혀 운영 실적이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게 2019년에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 개최 필요성도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향후에 지금 남북 교류 위원회 요구를 폐지하기 위해서 조례도 폐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니 우리 울산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네. 이 남북 교류 이런 정책을 왜 시작을 하셨죠? 네. 그 이전에 2004년부터 해서 그 이전에도 한 5건 정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예. 그에 대한 그리고 성과, 운영 실적이라는 게 그것도 많았나요? 그러면? 그게 오래된 그 내역이라 현재 그 실적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어렵고요. 제가 예. 업무 보고 정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남북 교류의 통일부, 이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가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뭐 좀 먼저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중앙 정부에서 어떤 이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 지방에서까지 이렇게 뭐 어떤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어제 지난주에는 울산 앞바다 800m 전방에 그 폭탄까지 쏘았다고 자기들은 발표를 하고 물론 우리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런 상황에 이런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가 아무런 운영 실적도 없이 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었나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앞으로 그러면 향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 현재 관련 조례 폐지안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구조 조정 같은 부분들도 이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해야 되고 또 새로 만들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화 운동 기념센터 사업은 또 자식인영 과장님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공사 중인갑죠? 예, 전시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은 어떤 업무들입니까? 지금 현재 민주화 관련해서 학술 연구 및 교육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4.19나 5.18 이런 민주화 관련 기념 행사나 추모 행사들이 좀 거기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 관련 홍보나 전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2월 8일 날 위탁이 됐습니까? 네, 2월 8일부터 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위탁되고 지금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위탁했는 그 올해 할 동안 이 위탁 민주화 위탁 이 기관은 지금 이제 그럼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행하고 있습니까?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그 건물 사무실이 3층인데 2층에 전시관 조성하고 있는 업무들이 지금 가장 큰 업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 민주화 운동 그 역사적인 가치를 시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뭐 시민 토론회나 뭐 시민 강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의 사료집 발간 기초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취지와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운영을 해야 된다. 물론 제가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은 예산도 약 한 5억 3,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가 보죠? 네네. 전시관 조성이 1억이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 그리고 사업비 부분 이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깊은 뜻은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예우가 필요한데, 정말 예우받아야 될 분들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예우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우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우리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보면 여러 가지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감사 자료에 보니까 노동운동 하시고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정질문 내용에 2021년도에 이런 것들 개인정보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밝힐 수 없고, 지금 5.18 그 명단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못 내놓듯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왜 못 내놓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소방서 관련돼서 우리 회계 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우리가 여러 가지 공유 재산을 지금 이제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부서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중부 소방서, 소방서 성남동 소재에 있는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한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소방본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청소년 문화회관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기로 한 거는 이제 전면 예. 재검토되어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K-팝 사관학교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설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용역 것으로 알고 진행 중인 있습니다. 걸로 돼 있죠. 예, 예. 제가 업무 보고 청취할 때도 이 중부 소방서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저 본 의원의 의견을 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지어버리면은
50년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지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지만 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과 또 중구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오고 난 후에 중부 소방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중구청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예. 중구청 부구청장을 역임하실 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구에 계실 때에도 어떤 이 소방서 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훈의원을 비롯한 우리 중구의 많은 선출직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이 일방적인 이 행정 일방적인 행동의 통보와 그리고 우리 중구를 패싱하는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그 당시 때는 우리 구청장 또한 같은 구청장 또한 박태환 구청장이 또 그런 부분에 말 못할 그 행정적인 어떤 이 소통의 문제를 불만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 민선 8기가 되어도 지금 이제 울산 중구뿐만 아닙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위치되어 있는 곳 어느 곳이라도 최소한 그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어떤 협의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협의도 하면 없이 일방적인 우리 어떤 시책 사업을 추진해 갈 때 그 지역 주민들과의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시에 대한 행정 불신이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은 아마 이제 구군에서 그 지역 여건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어떠한 시책 정책을 해갈 때는 남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 정도는 간단한 정도는 우리 부서장들끼리라도 그래서 단체장께 이 업무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민선 8기가 돼도 그 변화된 게 없어요. 각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를 패싱해가면서 울산광역시가 이런 환경을 일방 통행을 가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그 국민들은 시민들 아닙니까? 그걸 오늘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 조그마한 어떤 각 부군과 우리가 하나의 생활권에 갖고 있는 부군입니다. 무슨 도의 시가 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울산시에서도 좀 변화를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도 같이 우리 원도심을 우리가 활보를 해봤지만은 소방본부와 우리가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시설의 청소년 문화회관이 들어와서 K-팝 사관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소방센터가 그 관할 구역이 어디냐면은 방구동, 복산동, 학성동, 우정동, 주항동까지입니다. 그 관할 구역이. 그럼 소방직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더라도 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출입이 원활한 곳을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 토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이제 행정지원국에서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우리 어떤 중부 소방센터에 대한 부지에 대한 그 위치를 시에서도 이제 앞으로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중부 소방서 부지는
중국에서 가장 원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소방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소방 차량의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구는 골목 문화의 매력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북경의 세무청계라는 도시를 한번 가봤는데 저는 우리 중부 소방서의 활용에 대한 이런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이 광장 문화인데 이게 북경의 세무청계라는 도시입니다. 이런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노천 카페 같은 아니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저러한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이제 많이 못 찾아서 있는데 그 지금 빼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과 또 우리 어제 체육국에서 어떤 관광 산업에 대한 체류형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느 부서 어느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LED 미디어 스크린이라는 또 여러 가지 또 그 라스베가스나 이제 북경의 세무청계 또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입체형 LED 미디어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큰 틀로 이래서 이제 이러한 도시들을 만들자. 자, 저기 바로 저 상해 옆에 있는 소주라는 도시에 있는 그 LED 미디어 스크린입니다. 이게 이제 낮에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밤 되면 이렇게 이러한 영상물이 나와요. 또 이런 방금 글자 나온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운영비까지 다 활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대한민국에 없는 울산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체류형을 하면 밤에 재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밤 시간에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울산시 밤에 어디 갈까 그러면은 석유화공단 불 보러 가자. 우리 밤에 갈 때 태양광에 배 떼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울산이 먹고 살아왔던 게 석유화학, 3대 주력 사업이 뭡니까?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가 우리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고임금 이런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인 경쟁력이 딸리다 보니 유지는 해가야 되죠. 그럼 울산도 앞으로 이제 뭘로 먹고 살아가야 될까? 영남 알프스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가르는 태화강, 또 바다가 있는 이런 지형적인 이런 도시에 우리가 체류할 수 있는 태화강에 배도 띄어야 되죠. 태화교 다리, 울산교 다리 준수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중부 소방서 부지가 활용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모든 게 이 원도심에 대한 매력, 여러 가지 도시정비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원도심 보존하고 파사드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중부 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각 지자체와 협의도 필요하고 또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문제 중부 소방센터에 대한 지금 혁신 도시로 중부 소방서 이전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이전에 있는 위치로 새로 소방본부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시장님과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이런 내용에 대한 우리 어떤 집행부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중구청에서 또 부구청장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구의 현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기회에 시장님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중구 구민들과 사실 중구의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10분의 의원님께서 이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하자라 하는 제안도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부 몇몇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아니라 이건 울산 전체에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야간 시간대 우리가 체류형으로 갈 수 있는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오늘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할 때는 각 지자체와 좀 최소한의 협의는 좀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의원님들 뭐 네 분이서 본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요. 뭐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 과장님, 제가 하나 또 이 감사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우리 12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합니다. 이 보니까 자료에 위촉 연도를 이래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모 대학 교수님이 5회 연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5회 연임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볼까 싶은데, 사실 그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6조 4항에 보면은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회로 연임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 위원회가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복지 쪽에 전공한 교수님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좀 다양한 울산대라든지 뭐 과학대라든지 많은 이렇게 인력 풀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모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춘해대학 복지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5번 좀 많이 과다하게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저희 그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상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뭐 사실 그 우리 위원회 그 지금 보면은 조례에는 그렇게 뭐 지금 연임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을 찾으면은 또 안 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다양한 그 인력을 찾는데 조금 뭐 소홀히 했다는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예. 그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뭐 저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예.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 다 감사합니다. 임기 후에 저희들이 또 새로운 분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시는 의원님, 예,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님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뭐 정책 역량 강화가 있고 또 시책에 대한 이해와 가정 운영도 있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까 중구 뭐 청장님하고 대화가 있었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시군 간에 이래 공무원님들이 부서별로 같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자체 교육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할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자체 교육도 있고 저희 이제 울산시내 세계 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이제 타 지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을 갈 기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 교육을 실시할 때는 뭐 심한 그 하는 것들이 아니고 구군 지군을 그 같이 포함해서 전체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교육을 가라 이렇게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라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제 그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고 위하는 뭐 60시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게 본인들이 조금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육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직무 교육도 있고 뭐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런 교육들도 있고요. 다양한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교육을 누구 좀 가라 그런 교육은 없고요. 아니, 예, 그 예. 지금 과장님 이제 말씀은 예. 제가 지금 이제 공무원님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들어와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군이나 울산시가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제일 중요하게 많이 하는 게 하천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하거나 이러면 서로 몰라요. 같은 부서인데도 몰라요. 건축가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도 많고 서로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이거는 뭐 군은 군대로 그냥 따라가고 시는 시대로 가고 과연 그렇게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들어서 심지어는 제가 간담회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시에 관계되신 분들과 군에 관계되신 분들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을 하니까 그분들도 그래요. 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인사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또 논의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게 좀 시하고 각 구군하고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소통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시정시책에 진행을 하는데 따라가고 받쳐서 오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건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좀 그게 좀 부진한 부분하고 이제 그게 예전하고 좀 다르게 더 부진해지는 부분 이런 거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같이 한다든지 업무 연찬을 같이 하는 계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뭐 하천관련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시의 하천부서 직원, 그다음 구군의 하천부서 직원 이렇게 그럼 다는 못 가고 5개국은 다는 못 가고 간다든지 뭐 지방 재정이나 예산 관련 어떤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시의 재정 파트 직원, 그다음에 이제 구군의 뭐 재정 파트 직원 일부 뭐 참여하는 형태로 교육을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는 구군 직원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6급 직원들 1년간 울산대학교 장기교육과정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직원 간의 친밀도도 높이고 이렇게 서로 알게 되고 그게 하나의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와 시에 관한 어떤 소통 창구 역할 그런 곳에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부대끼다 보면 사실은 거기 가서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친목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업무를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인사하는 이제 광역시 출범하면서 통합인사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었기 때문에 구와 시 구군 직원, 시 직원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가 훨씬 활성화되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통합인사 범위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최근에는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 근무하는 그 재직 기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2년, 3년, 4년을 한 부서에서 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인사 순환이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1년, 2년 근무하고 이제 바뀌고 그러다 보면 서로 그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아까 의원님께서 뭐 하천 업무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하천 업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토목지 기술직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친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서로 겹치는 기간 자체가 6개월, 1년 미만이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에 대해서 알 때쯤 되면 또 바뀌어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아마 이게 그런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의원님 지적하신 어떤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저희들 문제의식 때문에 구군 직원들하고 시 직원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통하는 워크숍 행사를 좀 대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최근 3년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오히려 또 그런 기회가 더 줄어드는 면도 있고 저도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언급하셨듯이 중구의 부단체장으로 잠시 근무를 할 때 많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이걸 좀 시의 예산 지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시의 어떤 협조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고 시에 가서 그 협조를 좀 부탁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그 부서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대신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받고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각 부서를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시와 어떤 업무 협의를 하고 사실은 구군 같은 경우 시 지원을 받을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초면이라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가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소통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은 점점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분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도 되고 그 예전에 뭐 통합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4급, 5급 선에서 아마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없으니까 서로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이렇게 작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도 2023년도 지금 이제 계획이 쭉 이제 나왔죠, 그죠? 예산안이 이제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하셨다면 그죠? 그래 했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하고 또 각 부군의 관련 부서들은 그 현안을 두고 같이 교육보다는 현안을 두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됐든 다 모여서 부서별로 도시면 도시, 뭐 하천이면 하천, 행정이면 행정, 회계면 회계 그런 것들을 첫 출발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이해를 해야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머리가 한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는 시대로, 구구는 구대로 팔이 이렇게 따로 놀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신 부분들 저는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꼭 중요 현안 사업이 있는 부서는 그 구에 없어도 왜 이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라는 것들 정도는 그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 조금 예.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공유재산에 관련된 심의를 하고 뭐 그중에 또 통과를 시켜드린 부분도 있고 또 부결이 돼서 또 재심이 또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한데 공유재산이 저는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괜찮은 부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랬으면 앞에 언급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그런 뭐 아까 우리 뭐 자치행정과든지 뭐 진흥개발위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지 있는 걸 활용해서 세워가지고 그 임대료 안 주고 그 임대료 모아가지고 건물을 올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모아서 한 곳에 집중 투자하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 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는 부분 중에 그 정책지원관한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청년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재단을 이렇게 지금 이제 폐지를 하고 공공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공공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냥 거기 남아있는 자그마하게 지금 시행돼 갖고 했던 부분들만 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에서 좀 아마 관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서로 전부 다 망라돼가 있는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 그게 한 8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전체를 다 모아서 관장해가지고 그 청년이 거기 탁 찾아가면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되도록 그런 센터를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행정지원국에서 주도적으로 좀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저희 시유지 보유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적극 공유해가지고 그쪽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만 전달해서 그냥 던지지 말고 예, 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회계과에서는 돈을 그래도 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풀면서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예, 어쨌든 잡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잡아주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좀 제안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정말 활용만 잘하면 우리 시에서 알토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걸 어디다가 하면 모을 수 있겠는가라는 걸 고민을 꼭 올해 가기 전에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통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좀 휴대폰 한번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한 개 3가지 보냈는데 제가 울산의 시의 업무를 좀 보면요. 직원분들 찾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고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찾지도 못하겠고 그걸 몇 번 둘 다 봐도 내가 못 찾겠고 그래서 늘 시청 그 안내실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디에 연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항상 늘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과장님 찾을 때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울주군에는 제가 딱 보니까 앱이 있더라고요. 앱이 딱 있어가지고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과가 쫙 나옵니다. 그럼 그 과 클릭을 하면 누가 어느 부서에 누가 쫙 있는 것부터 해가 연락도 쫙 다 나오고 이래 돼 있더라고요. 울산시에는 제가 그게 있는지 물어보니까 없다더라고요. 각 구군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여기 이제 의회 여기 사무실만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찾는 것도 한참 걸리고 또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듣고 물어보고 하면 바로 해결될 일도 있는데 듣고는 와서 하려고 보니까 까먹어버려요. 항상 누구나 메모도 이렇게 해가 오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의회 의원님들이 계신 직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소통이라면 연락체계겠죠. 이런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은 저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 직원들 아니면 다른 부서 직원들 이렇게 연락처를 검색을 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알림톡이라고 명칭이 앱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의원님께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울주군 그거하고 기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선출직 공직자분들도 여기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하고 네. 일단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혹시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아마 요거는 아무래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담당 관실이 될 것인데 정부와 담당 관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돼서 의원님들이 좀 편리하게 그 직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가 한 1시간 30분이 조금 지나가거든요. 뭐 조금 이렇게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오찬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